보세요. 강덕구 의원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간의 행동으로 보여준 게 있잖아. 왜 공흥지구 가서 혼자 들어박혀서 고소복을 맞으면서 김건희의 일가 비리 밝혀내신 분이잖아요. 윤석열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 대회의실에 주최를 했어.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런 거 아무 못해요. 강덕구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선명성 아닐까 싶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망설일 때 자기 목소리 내시는 분 있잖아요. 대부분의 목소리는 저쪽 세력들을 향해서 칼을 맞더라도 목소리 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강덕구 의원 좋아하는 거고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지금 가장 지금까지 세게 했던 분이 강덕구 의원이세요. 지금까지. 듣고 있냐? 듣고 있다. 15번째 방송입니다. 자, 최근에 좀 많이 빠지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늘 뵙고 싶었습니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뭔가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하시면서 아니. 최근에 최고위원 나가신 거 말고도 예. 바쁘셔갖고 방송을 많이 빠지셨죠. 예. 새날은 성실한 분을 원합니다. 저 비교적 성실한 편인데 본의 아니게 예. 자 강덕구 의원 제가 최고위원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 상단에 강덕구 의원 후원 계좌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화면 상단에는요. 강덕구 TV 구독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덕구 의원에 대한 인간적 신뢰, 정치인의 실력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덕구 의원의 고정 방송이 새날에 있는 이유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강덕구 의원이 뭐랄까 제 관점에서 보면 실수하신 것도 있어 보이고 강덕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소신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뭔가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다. 그것을 강덕구 의원이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갖고 정치하시는 분 아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실이나 등등이 어떤 신뢰로서 뭔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덕구 의원의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한번 질문을 한번 짜봤습니다. 어쨌건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어요? 예. 왜요?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왜 최고위원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 청과 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강덕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강덕구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 절박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와대 우리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수 국무총리 또 정청래 대표 이런 당의 주요 인사들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강덕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6월 지방선거에 제대로 이기려면 지방선거의 큰 틀의 방향과 전략 이런 부분에서 강덕구의 역할이 있다. 삼선 도의원, 경기도에서 부지사 그리고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경험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 강덕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 강덕구 의원에 대한 신뢰감자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가장 맨 앞에서 가장 꾸준히하시고 가장 선명했던 제 손가락에 5손가락도 아니야. 한 2-3손가락에 드는 분이야. 근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덕구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진심이신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런 거죠. 그때까진 좋았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좋았는데 그 시점부터 강두구원이 비판받으시는 거 보면서 이러실 뿐이 아닌데 했던 게 뭐냐면 1인 1표제였어요. 1인 1표제에 이제 1인 1표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러니까 강덕구원이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았던 게 거의 80%가 찬성을 했던 중앙위원들 투표가 있었어요. 본인도 아마 찬성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근데 여기에서 1인 1표제는 찬성하지만 지금 현재 이 방식은 아니다 식의 이야기가 딱 교묘하게 그 시간에 터지면서 강덕구의 잘못으로 다 뒤집어 씌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타이밍은? 아니 뭐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 대표였을 때 당원 주권 강화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수석 사무부총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때 김민석 최고도 당원 주권 강화 이게 시대 정신이고 시대 흐름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안들과 틀을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인 1표제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그 원칙 속에서 그러면 전국 정당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인 1표제 간다. 그리고 전국 정당화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보완책을 만든다. 그래서 수정안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1표제 당연히 찬성했고요. 찬성이고 동시에 전국 정당화에 대한 우리의 큰 틀의 가치 이것 또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억울한 건 뭐냐면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거야. 사실은 그 중앙위원회에서 그거 통과시키는 게랑 무관하다면 투표 행위가 안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 제적 뭐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부결이 되는 상황에 모든 원죄를 강덕구원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강덕구가 반대해서 이게 표결이 안 된 것처럼 참 안 풀리세요 보면. 아니 왜냐하면 강덕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요. 그 내가 촛불행동 운영위원이니까 알잖아. 윤석열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 대회의실에 주최를 했어.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런 거 아무 못해요. 윤석열 서슬 10호를 할 때 윤석열 탄핵하자고 국회 대회관 빌려주는 사람 그렇게 못해. 하다못해 조국 대표 사면하자고 제일 먼저 나선 분이야 그렇죠. 이분이. 네. 근데 또 조국 대표가 너무 이제 좀 이렇게 그 SNS 많이 하니까 좀 자중해달라고 말하는 또 이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덕구원의 어떤 그 용기와 선명성은 이해하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야. 그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해요, 솔직히. 아니 저는 조국 대표랑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 한 적 없습니다. 전화 한번 하시라고 할까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일가족이 도륙질 당했잖아요. 저는 어쨌거나 윤석열 정권 끝나면서 일상의 회복 그리고 그때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되돌아와야 된다 일상으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 대표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얘기했던 거지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아마 지금 토론회 일정도 한번 보여줘봐요. 저렇게 있어요. 지금 1차 합동 연설에 토론회 이게 5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고. 되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재 민주당하고 대통령과 원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엇박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실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부족한 민주당 지도부를 내가 채우겠다. 이런 컨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선거 용도로 써먹는 일부 후보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진한 부분도 아니 있을 수 완벽한 있다. 관계는 없어요. 예. 그건 근데 인정. 그 미진한 부분도 채워야 된다. 우리는 한치 간극도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님이나 우리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나 다 나름대로 제 입장을 그리고 또 당의 입장 그리고 민생
민심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덕구의 역할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하고 대통령하고는 원팀이야. 그건 어쩔 수 없이 완벽하지 못할 정도의 간극은 있을 수 있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 내가 메꿀 거야. 이 민주당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컨셉, 이 스탠스 잡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전자이실 거라고 믿고 맞죠?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1인 1표제를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 대의원과 당원들 1인 1표가 지금 제적 과반수 미달로 찬성률은 79%가 넘었는데 부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1월 중순이면 탄생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혼자서 이걸 다시 추진하기 좀 힘들잖아요. 예. 근데 최고위원 새로 되신 분들이 요거 다시 한번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 1표제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기초광역 비례대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나온 거는 우리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상무위원회 50 그리고 권리당원 50으로 결정된 거고요. 그리고 전 비례대표 광역 같은 경우는 전당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 1표제는 8월 전당대회 때 당 대표랑 지도부 선출할 때 1인 1표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이제 사실상 뭐 시기의 문제지. 예. 사실상은 1인 1표제 됐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저는 큰 틀에서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표 시절에 1대 60이었는데 그 논의 과정과 수기 과정을 거쳐갖고 1대 20으로 온 거죠. 예. 그게 1대 100에서 1대 60에서 1대 20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속도의 문제지. 그리고 또 대표의 입장 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의 공약을 걸었고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고위 새로 전 지도부가 구성되면 다음 전당대회 때 이렇게 원칙화해서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1인 1표제 보궐선거 끝나면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덕구 의원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간의 행동으로 보여준 게 있잖아. 왜 공흥지구 가서 혼자 틀에 박혀서 고소복을 맞으면서 김건희의 일가 비리 밝혀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노선이 안 맞거나 우리를 배신했다고 느끼면 쉽게 버리는 문화도 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까방권이 있어야 돼.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사람도 생각이 있나 보다 정도로 한 번쯤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민주당 지금 어차피 최고위원 3명 뽑잖아. 네. 누구 뽑을지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당원들한테는 표가 2장밖에 없다. 잘 써먹으시라 이런 얘기죠. 뭐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한숨을 쉬더니 계속 나가보자. 해도 돼요? 진짜 해도 돼요? 해봐. 괜찮아. 이런 방송은 유튜브 감성이 있어야 돼. 저는 보면서 되게 좀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 줄 만한 관대함이 모든 사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더라도 1인 1표제, 저도 당연히 1인 1표제 찬성합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안 해오던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순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순작용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많은 반대와 반대가 부딪혀가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우리 밖에서 배제해버리는 형식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진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저 이제 물론 이제 새날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하지만 하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해서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나와 다른 결론 혹은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 상대방을 아예 그냥 우리 밖으로 배제해 버리려고 해요. 아, 저 사람은 뭐 민주당이 아니야. 저 사람은 친명이 아니야. 저 사람은 당을 흔드는 거야.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새날에서 방송을 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좀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계속 이렇게 보면서 댓글 보면서 그래 참아야지. 또 내가 욕을 대신 먹는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차원은 맞는 말이고요. 원칙적으로 네. 맞는 말이고 이런 게 있어. 얘기 나온 김에 계속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강도꾸를 위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일단 시기가 엄중해. 평화 시기가 네. 아니라서 내란도 진행 중인 상황이야. 음. 그리고 우리는 대개 절대 다수의 지지자들은 당과 대통령이 한 몸이길 바래. 근데 이런 게 있어. 정치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이던 시절에 언론이 무슨 장난질을 맞아요. 했냐면 예. 친명과 친문이라고 싸운다고 했어. 예. 사실은 친명과 음. 친낙이 싸웠죠. 음. 대통령 이름을 딱 얹어서 친문 싸운다고 그랬어. 지금 똑같은 현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이 싸운데 이 프레임을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어. 강덕구 의원은 진정성의 의심을 전혀 안 하지만 정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부 세력들 들어와가지고 친명과 친청을 갈라치기에 지금도 언론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친청 후보 몇 명, 친명 후보 몇 명이라고 나와. 사실은 지금 현재 친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5명이에요. 친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럼 이낙연 친낙처럼 제대로 부르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박이라고 해야죠. 현재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 속에 그 유탄을 강덕구 의원이 맞으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인 1표 제도가 저도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 주권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온 뭔가가 새로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어도 사람 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옳은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 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깎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좀 항상 볼 때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너무 쉽게 적으로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시기라 그런 거예요. 예민한 시기라. 사람 살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아니라도 이 진영을 위해 되게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갑자기 악플러들한테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해. 그걸 일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체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갈라치기 세력이 뭔가 그런 걸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믿었던 강덕구가 그쪽과 한편 먹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실망하는 거야. 그거 그냥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해는 그러니까 이런 논쟁 필요 없는 이유가 나는 그걸 강덕구 의원께서 받아들이시면 한 단계 발전하시는 거고 안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조금 더 이렇게 막 그 독불장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되게 가셨으면 최고위원 하실 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리 논쟁을 했는데 아니 그 하신 말씀 큰 틀에서 당연히 동의하고요. 독불장군은 아니고 사실 제가 소통하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늘 저는 고민하는 게 다음 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부 성공 이 두 축에서 어떻게 가는 게 뭐 이런 부분에서 당연한 것 동의 또 동시에 전국 정당화 이런 가치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강덕구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선명성 아닐까 싶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망설일 때 자기 목소리 내시는 분 있잖아요. 대부분의 목소리는 저쪽 세력들을 향해서
칼을 맞더라도 목소리 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강덕구원 좋아하는 거고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지금 가장 지금까지 세게 했던 분이 강덕구원이세요. 지금까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뭐 위헌 소지 있다 뭐 그러면서 계속 망설일 때 어쨌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방송한 이 시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잠깐 서 있지만 내일이면 통과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강덕구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지금 내란 정산 내란 전담 재판부법 설치 뭐 그러면서 강덕구원은 지금 조희대 사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퇴가 아니면 탄핵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모든 게 사법부의 불신에서 초래된 거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그 사법부의 불신의 핵심은 조희대입니다. 조희대죠. 저는 조희대가 공식으로 사법부의 모든 불신 뭐 이런 부분들을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법부의 소위 판사들도 큰 틀에서 12.3 내란 속에서의 사법부의 보여준 모습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사법부가 서로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한 막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애교로 담으면 문제가 없고 이걸 법률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게 법조인 입장에서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헌법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애교를 정하라고. 그러니까 법이 훨씬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 거고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애교를 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자기네들이 다 그렇죠. 가져오겠다. 뭐 이런 말이나 다를 바 의도죠.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부까지 농락한다. 뭐 이런 좀 열이 받더라고요. 예. 그렇죠. 여기 지금 통과가 되면 또 나중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뭐 빨리 임명하네 안 하네 위헌이 있네 없네 또 이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단일 대우로 선명하게 가는 것도 중요해. 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치인들이 전시와 평시를 구분 못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적을 때려잡는 게 중요한 시기요 아직까지는. 그럴 때 맨 앞에 섰던 맨 앞에 맨몸으로 온갖 화살을 맞았던 강덕구 의원님이 요즘에 보면은 야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삐끗 뭔가 좀 잘못 보이면은 사람들의 민심을 잃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이 알겠습니다. 원팀 뭐 또는 뭐 원팀이라는 표현이 원팀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심리적으로 원팀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원팀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강덕구 의원과 한 몇 년 동안 강덕구 의원의 선명한 발언 듣는 재미로 살았어요. 야, 국회의원 저 정도 해야지 양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평화 시기가 아니다. 강덕구 의원의 그 시원한 일갈 이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가 됐었던 측면이 있다. 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권 일 잘하세요 보면 국정 가면서 우수원 5년 연속. 이게 있잖아요. 목소리만 크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강덕권은 상임위가 무슨 뭐 법사위처럼 섹시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교육이나 환노위 같은 데 가서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강덕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진심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진심만은 알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도 있고 최고위원을 또 보궐선거를 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덕구 의원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전에 뭐 최근에 생각한 건 아니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강덕구 의원이 경기도지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의회 의장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밟아 올라오셔갖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이제 재선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경기도를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또 결의나 생각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비슷해. 이 과정들을 막 거치면서 강덕구 의원 같은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최고위원으로 약간 방향을 트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예. 해봤어요. 지금은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직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저한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질문을 5분 하면 답을 1분 하시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느껴져. 이 사람이 살면서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중요해요.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약간 다른 맥락인데 저는 아직도 박찬대 의원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네거티브 한 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박찬대 의원이 고생한 건 수년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 좋아하는 거죠. 더 좋아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왜냐? 민주당하고 대통령하고 갈라치기라면 피해보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설사 약간 빈틈이 보여도 민주당 그러지 마. 대통령하고 원팀에 대통령을 누군가가 파리하면서 당권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당원들이 수준이 높아요. 다 알아버린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언론이 헤드라인을 쓸 때는 친박과 친청이 대결하는 거라고 쓰는 게 맞고요.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은 강덕구 의원 포함해서 다 친명이에요. 그런 갈라치기에 막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랑 약간 비슷해요. 느낌 자체가 지금 현재 지지층이 그래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어야죠. 사실 내 진심이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설득할 수 있으면 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치인은 그걸 할 수 있어야죠. 정치인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못해도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인 1표제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요. 민주당의 철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전국 정당화 포함해서 지구당 부활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담아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이라니까요. 원래 이런 분이에요. 원래 그게 이재명 당대표였어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자기 가치관은. 예. 전 이낙연 대표 시절에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새해 첫날 이낙연 그 당시에 대표께서 박근혜 사면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사면 난 반대입니다.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이낙연 대표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죠. 근데 그 사모가 우리 집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그 강덕구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다. 뭐 이래서 제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뭐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요. 제 소신을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강덕구 의원 진정성을 믿는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워낙 그런 측면에서 저쪽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할 말 했던 거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혼자 독박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교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덕구 의원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면 지금 이 후보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서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네. 사실 네거티브를 보는 우리 같은 방송들 입장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전당대회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 네거티브가 횡행하니까 그 네거티브 없이 그냥 분위기 좋게 해서 누가 뽑히든 간에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돕는 훌륭한 전사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당원들 생각이 아닐까요? 그럼요. 훌륭한 전사 그리고 또 훌륭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지도부.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최고위원의 역할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이님, 읽어드렸고요. 김영일님,
푸나성님 항상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강덕구 의원님, 정변 의사님 수고하십니다. 나대고 돌아다니는 김건희가 외교, 안보, 국방 극비 상황을 모를까요? 반드시 국가기록물을 까봐야 해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제이님, 강덕구 의원님을 새날을 통해 소개받고 늘 응원하는 제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오셨을 때부터 댓글창이 싸늘해진 걸 느꼈습니다. 일단 1인 1표지에 대한 의견은 개운하지는 않지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새날의 다수 구독자들이 강덕구 의원이 정 대표님을 적극 지원해 주실지 걱정합니다. 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주당 대표시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뽑은 대표인데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는 뭐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건 강덕구 의원도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는 딱 2명이 당원으로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최고위원들이 뽑히면 민주당한테 좋겠다라고 하면 전략적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2표를 갖고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뽑겠다가 집단지성은 무서워요. 딱 정확하게 뽑아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집단지성을 믿고요. 네. 그 결과를 당연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할 찾는 것, 뭐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덕구 의원님, 자 방송 마치고요.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여기에 강덕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인 1표제 관련해서 오해받을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인 1표제 당연히 찬성이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임을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당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 의원님은 더 열심히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